9월 27일 유럽 축구랑 메이저리그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구가 메이저리그 2경기씩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하고 이제 내일 하면 끝이고 야구 수는 이제 확 줄어들겠죠. 야구가 원래 분석할 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매일마다 경기가 있고 하루에 메이저 25경기, 일본 6경기, 한국 5경기 하면은 거의 26경기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야구가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조금 시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축구랑 농구, 배구 쪽으로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축구부터 시작할게요. 축구 제가 가져온 경기가 몇 경기인가요? 둘, 넷, 여섯, 여덟, 12경기네요. 4대 리그 위주로 가지고 왔고 네덜란드랑 프랑스 리그 좀 빠졌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가 빨간색 파란색 숫자로 숫자 적어놨죠. 2.65, 2.11. 이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해가지고 이제 통계 내가지고 합산 점수 산출해낸 겁니다. 빨간색은 오버고 파란색은 언더고 좀 검은색 돼 있는 거는 거의 2.5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빨간색 2.67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오버 뜨는 거 아니에요. 축구에는 0.67골 이런 게 없죠. 2골 아니면 3골인데 평균치로 저런 거기 때문에 오버가 뜰 확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적으로. 저거는 저 숫자 기반은 실제 득점 실점이 아니라 홈 원정 기준으로 해서 기대 득점 값입니다. XG라고 하죠. XG. 실제가 아니라 기대, 득점, 기대, 실점, 홈 원정, 그리고 다시 통산, 합산해가지고 계산 한 4번 정도 해야 돼요. 4번 정도 해서 나온 게 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브렌트포드랑 맨유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올 시즌 전 이 팀이 조금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만큼 버텨주고 있죠. 웬만큼 버텨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홈발도 좀 받는 팀이고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 시즌도 홈에서는 1승 1무고 원정에서는 3전 전패입니다. 원정에서의 실력이 실제 실력이라 보고 있고 오늘 경기에 재미있는 포인트는 맨유의 그 은배우모가 이제 친정 나들이 오는 거죠. 브랜드포드 골을 좀 넣고 있긴 한데 좀 골 들어가는 골들이 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그 브렌트포드가 요즘에 그 골을 좀 넣긴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골이 만들어서 들어가는 골보다는 조금 억지로 우당탕탕 이렇게 들어간 골들이 좀 많아요. 운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작용하는 거고 득점력이 한 경기당 한 골 정도 이상씩은 넣고 있지만 그래도 썩 믿음직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을 넣는다면 맨유 쪽이 좀 넣기가 편할 거예요. 아마도 맨유의 쿠냐라든지 은배우모가 쿠냐도 복귀하기 때문에 맨유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맨유도 수비가 살짝 부족한 관계로 헨승보다는 헨무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더오버는 통계로 제가 기대 득점골을 해보니 2.65 정도 나옵니다. 오버 가능성이 높겠죠. 저렇게 되면 오버 배당이 1.54죠. 제 배당 평균치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2.65 정도 되니까 배당이 정배 1.54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타페와 레반트 경기입니다. 헤타페는
얘들 선수들 좀 팔고 시즌 초 전망이 좀 어두웠었는데 최근에 뭐 해주는 거 보면은 6경기에서 3승 1무 괜찮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1승 1무 실점 1점밖에 안 했고, 레반떼도 솔직히 얘들 바르셀로나랑 마드리드랑 레알이랑 2경기 다 붙었어요. 힘없이 질 줄 알았는데 레반테가 바르셀로나는 잡을 뻔 했었고 2골 넣고 3골을 줬었고, 레알한테도 1골 넣었습니다. 이 팀이 기대 슈팅이랑 실제 득점이랑 요게 전환율이 상당히 높아요. 슈팅 몇 개 안 하는데 실제로 득점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순도가 높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이고, 헤타페 지금 실질적 에이스인 리소가 청대 차출해가지고 지금 못 나와요. 이 경기 헤타페가 정배긴 한데 레반테 최근 경기력 보면은 1골 먼저 넣었을 경우에 헤타페가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레반테 역배 쪽으로 접근하는 건 괜찮을 것 같고, 레반테 풀에네 언더오버는 기대 득점 홈원정 계산해보니 2.11 나옵니다. 2.11이면 언더일 가능성이 높겠죠. 언더 배당이 1.4이죠. 제 계산이랑 거의 맞아 떨어져요. 2.11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코모와 크레모네스, 코모 이 팀 참 특이한 팀입니다. 이탈리아 팀이지만 대부분의 레귤러 멤버들이 스페인,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라틴어 쓰는 애들이 좀 많아요. 감독이 파브레가스라서 좀 스페인 축구, 티키타카 축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타 다른 이탈리아 팀과는 다르게 대부분 1골 넣으면 잠궈야 되는데, 이탈리아는 얘들은 1골 넣고 또 2골 넣으려고 계속 라인 올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크레모네세가 시즌 초에 AC 밀란 잡았었죠. 그래서 은근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팀은 결국은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뭐 엘라스랑도 비겼고 파르마 홈에서 비겼고, 초반만큼 지금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초반 2승하고 다시 2연무예요. 아마 점점점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는 코모가 쉽게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코모 승에 코모 마헨까지도 팀 스타일상 1골 넣고 장골팀이 아니에요. 코모 마헨의 언더 오버는 평균값이 2.67 나옵니다. 기대 득점이 2.67이기 때문에 오버의 가능성이 높다. 오버 배당이 1.73이네요. 1.73이면은 제 계산값에 비교해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인츠와 도르트문트, 마인츠는 뭐 슈팅은 많이 하는데 득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슈팅 되게 많이 하고 볼 점유율도 높은데 득점 전환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스트라이커의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도르트문트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가서도 유벤투스한테 4대4로 비겼고, 원정에서 직전 까다로운 볼프스 상대로 1대5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승점을 챙겨주고 있고, 이 경기 아무래도 마인츠가 조금 답답한 공격력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승에, 그래도 마인츠 홈이기 때문에 햄승보다는 햄무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통계 기본값도 평균치는 2.81점 나와요. 오버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오버 기준값 1.45밖에 안 되네요. 배당이 역시 2.8점 넘어가면 보통 저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볼프스부르크와 라이프치, 볼프스는 아니고 그 다음 하이덴하임이네요. 하이덴하임이랑 아우구스부르크. 하이덴하임은 올 시즌 강등 될 것 같아요. 경기력 자체가 너무 떨어지고, 아우구스부르크도 끈끈하게 이어오고 있는데 이 팀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1군 터줏 대감이고, 하이덴하임보다는 좀 더 괜찮은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덴하임이 홈이라서 거의 동배당을 받고 있는데 아마 시즌 이제 한 10게임 정도 치르고 나면 하이덴하임이 저런 배당을 받는 건 거의 없지 싶습니다. 지금 4번 붙어서 4번 다 짓거든요. 직전 경기가 거의 꼴찌 결정전이었는데 함부르크한테 2대1로 졌어요. 그래서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
아웃국이 최근에 뭐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아웃국 그래도 1승 3패 7골에 넣었습니다. 7득점 17점이고 웬만큼 공격 된다고 봤을 때 이 경기에는 아웃구스부르크가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평균 산출해보니 기대 득점 값이 2.81, 이것도 오버로 보는 게 맞겠죠. 아웃국 승에 2.81인데 아까 도르트문트는 배당이 1.45였는데 아웃구스부르크는 배당이 1.62에요 제 계산상으로 보면은 요 오버가 배당값이 좀 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첼시와 브라이턴, 첼시 브라이턴 이게 재밌을 거예요. 첼시가 최근에 초반에 좀 치고 나갈 줄 알았더니 좀 많이 잡히고 있죠. 맨유한테도 졌고 초반에 대장당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미넨한테 졌고, 다만 다행인 거는 첼시의 그 에이스 그 팔머가 살아났었는데 또 부상당해서 못 나와요. 그래서 이 경기 믿을만한 선수는 페드로밖에 없습니다. 페드로가 친정식 만나는 거죠. 브라이턴에 있다가 작년까지 이제 첼시로 넘어왔는데 이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브라이턴이 쉽게 질 것 같지 않은 경기예요. 브라이턴 웬만하면 얘들도 치고받고 한 팀이라서 기대 득점 평균값은 2.49점인데 기대값은 저렇게 나오면 저는 이 경기 치고받고 하는 오버 경기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배당도 1.51이죠. 2.5지만 1.51이다 배당이. 언더도 괜찮을 것 같지. 그래도 이건 치고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오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턴이 쉽게 질 경기는 아니다. 브라이턴 프렌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과 리버풀. 크리스탈은 잘하죠. 이 팀 감독이 독일적 감독인데 지금 2년째가 3년째라서 완전히 뿌리를 내렸어요. 에제가 빠져나가고 올리세 빠져나가고 계속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올 시즌에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승 3무에요. 아직 패가 없어요. 근데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는 없습니다. 구역 이렇게 저득점으로 해가지고 실점률을 최소화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직전 경기도 2대1로 시원하게 골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시원하게 이긴 경기는 에스턴 빌라 경기, 요것도 후반전 80분 넘어가지고 3골이 다 들어갔어요. 대부분 조금 지루한 경기가 됩니다. 그리고 리버풀 질듯 한 골 차로 계속 이기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강팀이 원래 그렇죠. 비기는 경기 이기고 질 경기 비기고. 근데 리버풀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기 아무래도 크리스탈이 첫 패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 득점이 2.28 언더겠죠. 그러면 2.28 언더고, 언더 배당이 상당히 좋아요. 1.91입니다. 제 계상상은 2.28 나오는데 배당이 1.91이에요. 여태까지 6경기 정도 해온 걸로 비교해봤을 때 요 언더 배당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리즈와 본머스. 리즈는 슈팅 볼 점유율이랑 슈팅은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은데 골이 잘 안 들어갑니다. 요거는 뭐 스트라이크에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점유율이 엄청 높아요. 스트라이크 엄청 문제가 있고, 본머스 얘도 감독이 한 3년째 하면서 감독의 색깔이 완전히 뿌리를 내렸고, 아마 압박과 그 전진 패스가 제일 좋은 팀이 전 본머스라고 봅니다. 예전 한참 좋았을 때 그 브라이튼 걔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브라이튼보다 좀 더 빨라요. 직선 패스가. 공 멀고 그런 게 없습니다. 대부분 터치가 한두 번으로 끝나고 바로바로 슈팅으로 넘어갑니다. 본머스도 슈팅에 비해서는 득점이 좀 적긴 한데 어쨌든 경기를 좀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리즈 홈이긴 하지만 리즈는 계속 쓸데없는 힘만 빼고 있고 슈팅만 때리는 슈팅이 너무 부정확하고, 오히려 본머스가 리즈 라인 올려있는 거 바로 공 뺏어서 역습한다면 본머스한테 더 큰 찬스가 날 것 같습니다. 본머스 승에 뭐 때에 따라서 본머스 마인까지 돌고 있습니다. 기준점 2.5에 보시면 평균치가 기대 득점 평균치 2.53이에요. 이건 언더 오버 애매하긴 한데 저는 언더보다는 오버 쪽이 좀 더 땡깁니다. 맨시와 번리 뭐 이렇게 크게 볼 거 없죠. 맨시가 이길 거예요. 맨시 홀란드 살아났고 초반에 좀 까먹은 승점이 있어서 이런 경기 좀 잡히면은 당연히 큽니다. 기준점 3.5점인데 얘 평균치 득점 평균치 2.99 나옵니다.
그래서 3점으로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언더오버는 웬만하면 좀 패스하시길 바래요. 번리가 골을 못 넣을 것 같아요. 칼리아리와 인테르. 칼리아리는 시즌 초반에 예상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리아리가 원래 이런 팀이 아니죠. 인테르도 뭐 괜찮긴 하고, 이 경기 칼리아리가 이제 강팀 만나서 좀 비빌 것 같긴 한데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인테르 승에 햄무 쪽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오버는 기대 득점 평균값이 2.65 정도 제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와요. 오버 쪽이 맞다는 거죠. 오버가 1.63이네요. 정배당이죠. 2.65 나오니까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토트넘과 울버햄튼은 제가 말씀드렸죠. 한 11월달쯤 돼야지 1승하지 싶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이 빠졌지만 저는 토트넘이 좀 더 강해졌다고 보고 있고, 쿠두스랑 히샬리숑이 호흡이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시몬스까지 넘어왔고, 그래서 이 경기도 울버햄튼이 크게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애매하고, 토트넘은 어쨌든 압박을 통해 가지고 홈에서 골을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치 계산해보니까 2.67골 나온다, 기대 득점으로는 돼 있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버 배당이 1.60, 정배당이죠. 2.67이니까. 비아레알과 빌바오는 원래 이런 팀이 아닌데 윌리엄스가 부상에 빠져가지고 얘들 지금 비상이죠. 윌리엄스가 에이스인데 니코 윌리엄스가 부상이라서 이제 3경기 나오고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지거나 지로나한테도 비겼어요. 요즘에 스페인 리그의 최고 동네북이 지로나한테도 비기고, 그전 2경기 다 지고, 발렌시아한테 지고 아스날한테 지고 다 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다. 비아레알은 멤버 들어보시면 대부분 다 아는 선수예요. 좀 유명한 선수가 많습니다. 파티도 여기 있고, 바레오 있고, 페페 있고, 그죠? 그리고 솔로몬 토트넘에 절로 갔고, 페레스 있고, 포이스도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멤버가 괜찮아요. 비아레알 홈이고, 최근 경기력도 괜찮고. 빌바오는 원래 이 팀이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아니에요. 홈에선 좀 넣는데 원정 가면은 버티고 하다가 한 골 넣고 이기거나 비거나 이런 팀이었는데, 그 한 골 넣는 선수가 니코 윌리엄스, 걔가 지금 부상이라서 골 넣기가 힘듭니다. 근데 얘들 기대 득점 평균치 계산해보면 2.92 나와요. 2.92 오버 개꿀이겠죠. 이래 되면 2.92. 요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2.92는 실제로 넣었던 골이 아니라 기대 득점입니다. 기대 득실점으로 해가지고 계산 나온 거예요. 2.92라서 오버 배당이 1.82 역배예요. 이거 역배 갈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계산상으로 봤을 때 역배 받았는데 좋아 보이는 거는 크리스탈 언더랑 비아레알 오버는 좀 좋아 보입니다. 배당 대비. 제 계산이랑 너무 반대로 나와 있는 배당이라서 그 2개는 괜찮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언더 오버 제 계산 제가 방송할 때마다 계산해가지고 여기 넣을 거예요.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야구보다는 덜 걸려서 넣을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야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자, 야구는 이제 2경기 남았죠. 여기 제가 양키스 뒤에 별별별 해놨죠. 별별별 3개. 요거는 동기부여가 이빠이 있다는 말입니다. 별 3개는 별 1개는 조금만 있다는 거고. 자, 양키스 오늘도 볼티모어 트레버 로저스 무너뜨렸죠. 로저스가 처음으로 무너질 거라 했는데 어제 무너졌으면 제 말대로 오늘 슐리틀러와 스가노입니다. 양키스 무조건 이겨야 돼요. 토론토랑 지금 1위 싸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면은 3번 시드로 미끄러집니다. 2등 해도 3등으로는 미끄러져요. 엄청 중요해요. 양키스 슐리틀러 나오고 볼티 스가노 나옵니다. 슐리틀러 얘는 뭐 구속 하나로 밀어붙이는 투수고 회전수 2439 나옵니다. 그래서 뭐 9위가 좋은 투수다라고 보시면 되고, 9월 22일날 볼티모어 상대로 5이닝 1실점 괜찮게 던졌다. 스가노 힘이 좀 다시 빠졌어요. 직전 양키스전이었는데 9월 21일날 3이닝 4실점. 얘는 힘 빠지면 연속적으로 계속 빠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빠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양키스가 동기부여가 이빠이고
스가노가 홈런을 좀 많이 맞는 투수입니다. 양키에서 홈런 타자들이 또 칠 것 같아요. 요즘에 저지랑 스태튼 지금 컨디션 최상이죠. 아무래도 뭐 양키스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양키스 추천드리고, 컵스와 세인트. 컵스는 별 1개예요. 얘는 지금 뭐 4등이냐 5등이냐 이 싸움인데 4등과 5등 싸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첫 경기를 홈에서 하느냐 원정에서 하느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있다. 세인트는 동기부여 1개도 없다. 투수 비교해보면 타이온이 맥그리비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맥그리비는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 샌프란시스코한테 5이닝 동안 오자책 주면서 털렸다 보시면 됩니다. 이 경기 동기부여 선발과 비교해봤을 때 타선까지 비교해보면 컵스가 앞선다. 컵스 승 추천드립니다. 토론토와 템파베이. 토론토 동기부여 만땅입니다. 양키스랑 1위 싸움 하고 있어요. 선발이 조금 애매하죠. SBG 나옵니다. 예, 2경기 던졌고 5이닝 1실점 4이닝 4실점입니다. 첫 번째 메이저리그 그 데뷔전 상대가 템파베이에요. 지금 두 번째 붙는 거예요. 그게 조금 걸리긴 해요. 이겨야 되는데 얘가 공도 그냥 빠르기도 평균치고 삼진은 조금 잡는데 포볼이 좀 많아요. 그냥 전형적인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진 좀 잡지만 제고 별로 안 잡혀있는. 근데 한번 던져봤어. 템파베이 타자들은 어느 정도 이겼어요. 이 경기는 토론토가 동기부여가 있다고 해서 선발 비교해보면 SBG보다는 보일이 좀 더 낫습니다. 보일은 공이 98.6마일, 회전수 2581. 메이저에서 이렇게 던진 투수가 몇 명 없어요. 한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저 정도 구위는. 스플리트도 괜찮고. 이 경기는 템파베이가 선발이 괜찮다. 템파베이 역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템파, 프렌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벌랜드랑 콜로라도, 벌랜드랑 풀렸는데 벌랜드가 지금 3경기 연속으로 5일 등판입니다. 지금 그냥 4경기를 던진 거죠. 4경기에 15일 동안 4경기째라는 거예요. 직전 경기에 3회인가 넘어가면서부터 힘 빠져가지고 구속이 92마일, 91마일 밖에 안 났어요. 벌랜더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원래 얘가 최근에 96마일, 97마일까지 던졌는데 빠르면 직전 경기 힘 빠져가지고 막판에 92마일 이렇게밖에 안 났습니다. 또 4일 쉬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벌랜더가 어차피 뭐 6강 못 가는데 자기 이제 누적 스택 쌓으려고 지가 자청한 것 같은데, 그럴 거면 내일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왜 굳이 오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상대 투수는 콜로라도에서 그래도 제일 건신하던 프리랜드고, 샌프란시스코는 프리랜드 상대로, 좌투수 상대로 좀 약해요. 그러면은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완전 정배던데 그 정도까지 정배를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소액으로 콜로라도 역배가는 좀 맞다고 봐요. 샌프스는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콜로라도 역배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워싱턴과 화이트삭스. 워싱턴은 어빈, 화이트삭스는 버크 나와요. 자, 둘 다 뭐 어빈은 특히 답이 안 나와요. 직전 경기 간만에 5.1이닝 2자책점 사랑구실 했는데 여태까지 10경기, 15경기로 늘려봐도 실점률 어마어마합니다. 나올 때마다 3점, 4점씩 꾸준하게 주고 들어가고 있어요. 엄청 안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 화이트삭스의 버크, 얘도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4이닝 정도씩 밖에 못 던졌어요. 실점률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근데 구종 자체가 좀 단조롭습니다. 직구, 체인지업 요 두 개로 조지려고 한 투수인데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경기는 아무래도 오버 쪽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버크도 단조로 홈런 한두 방 맞히시고, 어비는 매일마다 나와가지고 맞는 게 점수 주는 게 3, 4점을 기본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오버가 좀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스턴과 디트로이트. 둘 다 어제 제가 디트로이트 추천했는데 디트로이트 역전패 당했죠. 아쉬웠습니다. 보스턴, 디트로이트 얘들도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금 5등, 6등, 7등이 지금 한 경기 차로 붙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3개짜리 셋다, 둘 다. 그리고 보스턴 얼리고 디트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얼리 투수는 신인 투수고 직전 경기 4이닝 2자책점 조금 흔들렸어요. 나왔던 경기 중에 제일 못 던진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가 이제 4번째 선발 등판인데 어떻게 던질까요? 보통 저는 4번째 정도 나오면 한 번씩 무너지는데, 요거 선발의 무게감이 좀 대단히 큰 경기입니다. 요거 지면은
팀이 6강에는 못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많이 떨릴 거예요. 디트로이트는 아마도 뭐 이어 던지기 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어제 경기 9회 끝내기 승으로 보스턴 이겼단 말이에요. 이 경기는 접전일 것 같습니다. 접전. 보스턴이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디트로이트 프렌으로 가는 게 좀 더 많이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 프렌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마이애미와 이제 매치. 마이애미는 페레즈 나오고 매치는 홈스 나와요. 페레즈 메이저리그에서 회전수가 제일 빠른 투수예요. 2683회입니다. 제일 많아요. 공도 97.8마일, 빠르면 100마일. 100마일짜리 공이 회전수 저 정도 먹어가지고 들어오면은 알고도 치기가 힘들어요. 최근 두 경기는 9이닝 동안 무실점이고, 그 전에 한 3-4경기 흔들렸는데 기본적으로 9위가 깔려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실투만 하지 않는다면 5이닝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9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치는 지금 살얼음판이죠. 무조건 이겨야 돼요. 오늘 경기 졌죠. 또 제가 어제 마이애미가 이길 거, 알칸타라가 왜 역배인지 모르겠고 알칸타라가 좋다고 했는데 마이애미 이겼어요. 오늘도 투수만 비교해보면 저는 홈스보다는 페레즈가 좀 더 낫다고 봅니다. 홈스는 불펜 투수 출신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시즌 전반기 때는 괜찮은데 전반기 지나고 나서 무슨 조금 흔들렸어요. 이닝 수도 5이닝 2점, 5이닝 3점, 4.2이닝 3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고 2점대 방어력 3점대로 떨어지고, 최근 두 경기는 4.2이닝밖에 못 던졌습니다. 불펜으로 나오고, 이번 경기도 아마 처음 나와서 흔들리면 바로 바꿀 거예요. 두 경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매치는 갈 길이 급해서. 이 경기 매치가 불펜이 좋긴 한데 페레츠가 5이닝 6이닝까지 막아주면 어제와 같은 양상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마이애미 프렌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미네소타. 필라델피아는 수아레즈 나오고 미네소타는 아벨 나옵니다. 수아레즈는 직전에 털렸죠. 애리조나한테 간만에 털렸어요. 4이닝 동안 6실점. 이 투수 다 좋아요. 방어율도 좋고 삼진도 이닝당 1개 정도씩 잡아주고 제구력도 괜찮고 하드hit 비율이 30.8%, 상위 2%입니다. 그리고 6개 구종 던지는 모두 상급 아니면 최상급이에요. 다 좋아요. 그래서 상대 타선이 좀 되게 까다로워요. 공은 느린데 90.5마일밖에 안 되는데, 그다가 자투수고 잘 던진 투수가 근데 직전에 무너졌다 이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미네소타의 아벨 얘 원래 이번 전반기 때까지만 해도 필라델피아 있었는데 트레이드 됐어요. 아벨이. 그래서 이제 친정팀 만나는 거예요. 친정팀 상대인데 직전 경기는 4이닝 2자책점 뭐 괜찮게 던졌고, 이제 친정팀 친정 방문하면 조금 감회가 새롭겠죠. 그죠? 근데 이 경기 수아레즈도 한번 무너졌고 아벨이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지금 그게 전혀 없어요. 얘들은 2등 확정이에요. 동기부여가 전혀 없어요. 동기부여는 오히려 아벨이 있습니다. 내가 복수할까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겠죠. 수아레즈야 이번 경기 뭐 세게 안 던질 겁니다. 얘는 그냥 부상 안 당하게끔, 어차피 가을 야구 가면은 로테이션 돌아야 되니까 슬렁슬렁 던지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요 경기는 미네소타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클리블랜드와 텍사스. 클리블랜드 간틸로 나오고 텍사스는 아마 불펜데이거나 2군에서 올라오겠죠. 클리블랜드도 무조건 이겨야 돼요. 동기부여 곱하기 3이에요 칸틸로 이 투수 특이합니다. 구속은 91.6마일인데 회전수가 1837. 메이저에서 가장 회전수가 적은 투수예요. 희한하죠. 보통 아무리 늦어도 2000은 넘는데 1837입니다. 공의 궤적이 다른 투수들이랑 좀 달라요. 마지막에 회전이 풀리면서 들어가서 공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대해보면은 상대방 타자도 좀 헤맵니다. 칸틸로 텍사스야 뭐 왼손 투수 공 못 치는 걸로 유명하고, 그리고 큰 동기부여였고, 아마 텍사스는 라인업을 전부 다 그동안 못 뛰었던 친구들 다 올릴 거예요. 이 경기 뭐 클리블랜드가 큰 무리 없이 이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클리블랜드 승 쪽으로 볼게요. 그리고 미러키와 신시내티. 미러키는 개서 나오고 신시내티는 에버트 나옵니다. 자, 개서 얘는 뭐 3이닝 던졌고 크게 뭐 자료가 크게 없어요. 그리고 직전 경기 1홈런 2자책점 세인트루이스전에 맞았고 3이닝 동안. 그리고 신시내티 에버트 올 시즌 커리어 하이고, 포심이랑 체인점이 좋아요. 보더라인 피칭 하면서 구속은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괜찮게 던지고 있다.
최근 두 경기 5이닝 이하 던졌는데 총 9.1이닝 동안 3자책점. 크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전반기 때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어쨌든 올 시즌 끝까지 완주하면서 최고 좋은 걸 보내고 있고, 신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신시랑 매치랑 지금 6위 싸움 대단한데, 신시가 매치랑 동률이면 신시내티가 올라가요. 그래서 동기부여는 신시내티가 훨씬 좋다. 미러키는 1등 확정 지은 지 오래됐죠. 지금 배짱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지금 못 뛰었던 애들 그냥 대충 올리고 있는 겁니다. 축제죠, 축제. 이 경기는 아무래도 뭐 동기부여에서 앞선 신시내티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와 피츠버그. 애틀란타는 스트라이더 나오고, 피츠버그는 제2의 스킨스죠. 챈들러 나옵니다. 챈들러 구속 보세요. 98.9. 스킨스보다 더 빨라요. 회전수 2418. 체인지업 최상. 스킨스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스킨스 2세로 키우고 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5이닝 던져줬고 11이닝 동안 1자책점 13K입니다. 근데 요 두 경기 전에 0.2이닝 6점인가 8점인가 줬어요, 제. 그리고 방어율이 4.56이에요. 그 경기 빼면은 방어율 1점대도 안 될 거예요. 엄청 좋습니다. 이름도 되게 까리에요. 버바 챈들러. 엄청 멋지죠. 아마 내년에 자주 더 볼 수 있을 거고, 아마 30이닝 이하로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25.2이닝인데, 뭐 서비스 타임 때문에 아니면 신앙 조건 때문에 조금 30이닝 이하로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더 최근 괜찮죠. 최근에는 5경기 동안 괜찮아요. 5경기 동안 5이닝 이상 30이닝 동안 8자책점. 근데 얘 던지는 거 보면 재작년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에요. 구속 자체가 조금 모자랍니다. 얘는 내년에 더 기대가 되고, 이번 경기 한 번 정도 무너질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둘 다 동기부여는 없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챈들러가 개인적으로 좀 더 잘 던지고 싶은 마음은 더 클 거예요. 피츠버그 옆에 쪽으로 보겠습니다. 샌디에고와 애리조나. 애리조나 아직까지 산술적으로는 6등 할 수 있는데, 지금 6등이랑 2경기 차라서 지네들 다 이기고 6등 2명이 다 져야지 이제 상대 전적 살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나무 위에 있는 두 팀이 한 경기는 이기지 싶어요. 그래서 크게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샌디 킹, 애리조나는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나오는데, 로드리게스의 퐁당퐁당했는데 직전경기 잘 던졌어요. 6이닝 무실점으로. 근데 구속 자체가 조금 평범하고 느리고, 샌디에고 타자들이 충분히 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킹은 안 좋다가 복귀해서 안 좋다가 직전 경기 5이닝 무실점 잘 막았고, 이번 경기도 제가 어차피 가을 야구 하면 킹은 가을 야구 로테이션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경기 조금 6이닝 정도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샌디에고가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샌디 승 추천드리고, 천사와 휴스턴. 어제 제가 천사 역배 봤었죠. 핸드릭스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갈 길 바쁜 휴스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천사가. 오늘은 둘 다 불펜 투수, 다나는 불펜 투수 아니고요. 직전 경기 다나가 쿠어스에서 첫 퀄리티 스타트 했습니다. 블루바우는 3이닝씩 2번 무실점. 원래 1이닝짜리 투수였는데 이닝을 점차 늘리고 있어요. 근데 요런 땜빵 투수가 지금 휴스턴 선발, 이 중요한 경기에 선발을 맡아야 된다는 게, 지금 휴스턴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경기 휴스턴이 참 이겨야 되는 경기긴 한데, 블루바우가 지금 2경기 연속으로 잘 던졌는데 3경기째를 또 바라는 건 휴스턴 구단의 욕심입니다. 천사가 웬만하면 오른손 투수공 잘 치고, 블루바우 94.8마일이면, 그리고 회전수 2370이면은 오른손 팀 있는 타자들한테 좀 넘어가요. 그래서 이 경기 천사 좀 유리하지 않나. 동기부여는 휴스턴이지만 천사 좀 유리해 보입니다. 저는 천사 역배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과 다저스. 시애틀은 길버트 나오고 다저스는 글라스나우 나와요. 길버트, 글라스나우 선발 비슷하죠. 글라스나우 직전 경기 5이닝 4자책점 조금 안 좋았고, 구속 비슷해요. 근데 회전수가 길버트는 그냥 평균 2100대고 글라스나우는 2529, 엄청 높죠. 그리고 길버트는 삼진율이 포볼률이 되게 좋은데, 낮은 양호한데, 글라스나우는 포볼을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포볼
불량하고 옵 스피드 볼이 없어서 좀 단조롭다. 하지만 회전수는 글라스나우가 좀 더 앞선다라고 보시면 되고, 둘 다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다저스야 뭐 시드 확보했고 3등, 시애틀은 뭐 1등 어쨌든 시애틀 이 경기 진다고 해도 웬만하면은 거기 돼요. 2등이 돼요. 2등을 확보했어요. 시애틀은 1등을 할 수 있냐 없느냐인데, 굳이 뭐 1등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경기 뭐 비슷하다고 보고 다저스 프렌 쪽으로 가면은 부근할 것 같아요. 애슬레틱스와 캔자스, 애슬레틱스는 모랄레스 나오고 캔자스는 와카 나옵니다. 자, 모랄레스 직전 2경기 퀄리티 스타트 했어요. 직전 경기 3경기 연속으로 홈런 2방씩 맞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홈런 2방 맞았는데도 퀄스 했습니다. 투구를 좀 할 줄 안다는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와카 최근 2경기 엄청 안 좋아요. 7.2이닝 동안 13실점, 힘 다 빠진 겁니다. 또 나옵니다. 그죠?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좀 쉬게 해주지. 고참인데. 그죠? 모랄레스는 9위요. 97.3마일의 회전수 2523. 엄청 높고. 와카는 그냥 기교. 체인지업이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좋은 피네스 투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일까요? 이 경기 애슬레틱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제 방망이들 믿어요. 그래서 애슬레틱스 승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다 했고 질문 있으신가요?